1월 14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문케어 이후의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 정책 방향은 간병과 요양, 커뮤니티 케어에 집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소외돼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므로 여기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전달 체계와 비급여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만성질환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활 습관에 계속 개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3차 기관보다는 1차 기관이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급여와 관련해선 독일처럼 임상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경우에도 환자 부담을 전제로 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것은 실손보험 때문이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이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는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MBC 뉴스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아주대 의료원 유모 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교수는 방송에서 아주대 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 인력을 절반밖에 채용하지 않은 데다가 환자들을 일반 병실로 받아주지 않아서 외상센터가 한 달 동안 가동하지 못했고 헬기 사용 자체도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신규 채용 예산 20억 원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외상센터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지금도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진 건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이 교수는 병원에선 나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고 한다며 2개월 동안 해군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이 걱정스러운데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분석을 해보니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89%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나 전파력이 크고 치명적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사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박쥐가 매개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감염자와 접촉한 700여 명 중에서 현재까지 추가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간 사이의 감염력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은 혈압계를 다음 달 20일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희 뉴스브리핑에서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계속 써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쓰면 안 된다입니다. 최근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미나마타 협약이 제조와 수출만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미 갖고 있는 수은 혈압계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절반만 알고 있는 건데요. 미나마타 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국내법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2014년도에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계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다만 시행일자를 미나마타 협약 발효일로 정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병의원은 2월 20일부터 수은 혈압계나 온도계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비급여 서면 동의를 명문화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료를 하되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문케어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의료계의 거부감이 더욱 큰 상황인데요.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는 급여 청구와 완전 무관하다며 비급여 파악과 관리가 목적이라면 의료계의 설득과 협의가 먼저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